여러분 혹시 여름철 위장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매실이나 매실청을 생각하실 거예요. 예로부터 소화를 돕고 속을 편하게 해주는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 매실청이 꼭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이유는 바로 당분 때문이에요. 시중에 파는 매실청에는 설탕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위장에 자극을 주고 건강에 해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에겐 단맛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실청보다 훨씬 간단하고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음식 3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음식들은 실제로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께 권하고 직접 드셔보신 분들이 큰 효과를 경험한 것들이에요. 약을 먹지 않고도 위장이 편해지고 소화가 부드러워지고 속쓰림이 사라지는 그런 변화 말이죠. 여러분도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을 실천하시면 단순히 위장이 좋아지는 걸 넘어서 일상의 피로감이 줄고 기력도 돌아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60살 내과의사 김용호입니다. 25년 넘게 위장 질환 환자분들을 진료해 오면서 느낀 건 약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바로 식생활이에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젊을 때처럼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경험하고 환자들과 함께 변화시킨 그 음식들에 대해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위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엔 몰랐습니다. 젊을 때는 아무리 늦게 자고 아무리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속이 불편한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50대가 넘고부터는 조금만 무리를 해도 속이 뒤집히고 소화가 더디고 며칠을 끙끙 앓게 되더라고요. 환자분들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제일 많은 게 바로 이거예요. 예전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밥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해요. 소화제를 먹어도 별 차이가 없어요. 처음에는 이런 증상들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위장에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도 있어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젊을 땐 위벽이 상해도 하루 이틀이면 자연스럽게 재생되었지만 이제는 일주일 이상 걸리기도 하고 상태에 따라서는 더 오래 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위산의 분비량이 줄어들고 위벽을 감싸는 점액도 적어지고 음식물이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에요. 이런 변화들이 겹치면 겹칠수록 위는 쉽게 약해지고 염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실 하나는 바로 이 초기 증상들이 만성적인 위염이나 위궤양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도 60세 이상에서 위궤양의 발생률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속이 더부룩하다는 이유로 무심코 넘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 바로 식단을 돌아보고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어떤 음식이 우리 몸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특히 위장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분들은 더 공감하실 겁니다. 지난달에도 대구에서 올라오신 66세 여성 박영희 어르신께서 진료실에 오셨어요. 얼굴빛이 많이 어두우셨고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선생님, 저는 요즘 뭐만 먹어도 속이 쓰려요. 김치찌개 한 숟갈만 먹어도 밤새도록 뒤척여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눈가가 촉촉해지시더라고요. 이분은 3년 넘게 만성위염으로 고생하셨고 병원도 여러 군데 다니셨지만 호전이 없어서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약을 먹을 때만 조금 나아지고 끊으면 다시 아프고 반복의 연속이었던 거죠. 특히 식사를 할 때마다 불안하고 두려워져서 아예 식사를 거르는 날도 많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몸이 약해지고 기력도 빠지니까 자연스럽게 외출도 줄어들고 사회적 활동도 끊기게 됩니다. 결국 위장 문제는 몸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전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박영희 어르신께 먼저 식습관을 묻고 음식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를 중심으로 한 식단으로 천천히 바꿔보기로 했죠.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속이 조금씩 덜 쓰리고 잠도 편안하게 잘 수 있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위장이 편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경험은 단순한 음식의 효과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을 되찾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만든 첫 번째 음식이 바로 양배추였습니다. 박영희 어르신의 위장을 다시 살린 첫 번째 음식, 바로 양배추였습니다. 너무 흔해서 오히려 과소평가되기 쉬운 채소지만 저는 지금까지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이 양배추만큼 위장에 효과적인 식품은 드물다고 느꼈습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고 불리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메틸메티오닌 설포늄 클로라이드인데 말도 어렵고 외우기도 힘들어서 보통은 비타민 U라고 부릅니다. 이 성분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재생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해요. 실제로 10년 전 제가 참여했던 한 연구에서도 위염이나 위궤양 환자들에게 양배추즙을 꾸준히 마시게 했더니 기존 약물 치료보다 회복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위 안쪽에 상처처럼 생긴 궤양 부위가 훨씬 빨리 아물고 통증도 줄어들었어요. 특히 위 점막의 두께가 다시 두터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확신을 갖고 양배추를 더 많은 환자분들께 권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양배추는 가열하면 비타민 U가 쉽게 파괴되기 때문에 삶거나 볶기보다는 찌거나 생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위장이 아주 약한 분들은 처음부터 생으로 드시기보다는 살짝 데쳐서 부드럽게 만든 양배추로 시작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서서히 접근하는 거죠. 저는 항상 첫 주는 데친 양배추, 둘째 주는 찐 양배추, 셋째 주는 생 양배추나 즙, 이렇게 단계적으로 적응해 나가자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점차 익숙해지면 더욱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CCA 주스입니다. 당근 캐럿, 양배추 캐비지, 사과 애플, 이 세 가지를 함께 갈아 마시는 거예요. CCA 주스를 시작하신 분들 중에는 처음 며칠간 속이 더부룩하거나 방귀가 자주 나오고 심한 경우에는 묽은 변을 보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양배추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이런 반응을 볼 때마다 오히려 안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위장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명현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몸속에 쌓인 노폐물이나 독소가 배출되면서 일시적으로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데요. 이는 몸이 스스로 정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양배추에는 섬유질과 살아있는 효소가 풍부해서 장 안에 남아있던 묵은 노폐물들을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속이 불편하거나 변의 상태가 바뀌는 건 오히려 몸이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로 보아야 해요. 물론 너무 급하게 드시거나 생으로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데쳐서 부드럽게 만든 양배추부터 시작하고 위장이 익숙해질수록 점점 찐 양배추, 생 양배추 또는 즙으로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드시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줍니다. 실제로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일수록 처음 일주일 정도는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위장이 편안해지고 식사 후 속이 가벼워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몸이 회복되는 길목에서 약간의 흔들림은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이렇게 양배추를 통한 회복이 꾸준함에서 시작되듯 두 번째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삶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이지만 위장 건강을 위해 얼마나 탁월한 선택인지 아는 분들은 많지 않으세요. 특히 공복에 먹었을 때 고구마는 위산을 부드럽게 중화시키고 위벽을 감싸주는 보호막 역할을 해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위산과다로 인한 속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됩니다. 작년에 부천에서 오신 68세 최만수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20년 넘게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셨고 새벽만 되면 속이 타들어가는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죠. 약도 수없이 바꿔보셨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진료 중에 제가 권해드린 게 바로 아침 공복에 삶은 고구마 반 개를 드시는 습관이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한 달 뒤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는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선생님, 새벽에 깨는 일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고구마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하셨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처럼 고구마는 약이 아니라 음식이지만 그 효과는 어떤 약보다도 깊고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고구마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늦은 저녁에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당분이 많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 반 개 정도로 조절하셔야 합니다.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껍질째 30분 정도만 삶아서 드시면 섬유질과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어요. 위장을 보호하는 자연의 선물. 고구마는 그렇게 간단하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구마가 위산을 잠재우고 위벽을 보호해주는 든든한 음식이라면 세 번째로 소개할 시금치는 위점막을 회복시키는 데에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위염이나 궤양으로 상처받은 점막을 재생시키고 빈혈까지 함께 있는 분들께는 더없이 좋은 식품이에요. 시금치는 비타민C와 철분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비타민C는 우리가 피부를 탄력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지만 위장에서도 똑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 점막을 이루는 콜라겐 생성에 꼭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철분이 더해지면 위산 분비가 안정되고 소화 기능이 활발해지며 점막의 재생 속도도 훨씬 빨라집니다. 저는 이런 특성을 가진 시금치를 만성, 위염 환자에게 꼭 추천드립니다. 특히 지난 봄 대전에 사시는 75세 최병호 어르신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이분은 무려 20년 넘게 위장 약을 끊지 못하고 계셨던 분인데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약을 먼저 챙기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죠. 그런데 시금치와 양배추를 조금씩 식단에 넣고 드시기 시작한 지 3주 만에 위내시경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뚜렷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속이 이렇게 편안한 게 처음이에요. 약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자연이 준 음식을 제대로 먹는 것만으로도 몸은 회복할 수 있다는 진리를요. 단, 시금치를 드실 땐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시금치처럼 좋은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듯 양배추와 고구마 역시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먹게 되면 오히려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양배추를 드실 때 많은 분들이 샐러드로 드시면서 마요네즈나 드레싱을 듬뿍 뿌리곤 하시죠. 그런데 이런 기름기 많은 드레싱은 양배추의 좋은 성분을 방해하고 위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공복에 양배추를 드실 때는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생으로 씹어서 드시거나 살짝 데친 상태로 간단히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라면이나 튀김 같은 기름진 음식과 양배추를 함께 드시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조합은 위에서 독소가 함께 작용하여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위장을 더 민감하게 만들 수 있어요.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 양배추를 먹었는데 오히려 배탈이 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알고 보면 대부분 기름진 음식과 함께 드셨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금치 역시 생으로 드실 때는 비타민C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지만 신장 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데쳐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금치에 포함된 수산 성분이 칼슘과 결합하여 결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데칠 때는 너무 오래 익히지 말고 끓는 물에 30초에서 1분 정도만 살짝 데쳐주시면 됩니다.
고구마는 저녁 늦게 드시면 위에 오래 머물러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고, 당분이 많아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꼭 양을 조절하셔야 해요. 중요한 건 세 가지 음식 모두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연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담 없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도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 이틀 잘 먹었다고 바로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2주, 3주만 계속해 보시면 분명히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너무 무리해서 처음부터 모든 걸 바꾸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식단의 80%만 건강하게 유지하시고 나머지 20%는 즐기셔도 괜찮습니다. 가끔 외식도 하시고 가끔은 좋아하는 음식도 드세요. 중요한 건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억지로 참으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마음 편하게 즐기면서 실천하는 것이 훨씬 오래가고 효과도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을 믿는 마음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몸은 변화에 느리게 반응하지만 분명히 반응은 옵니다. 그 신호를 믿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실천하는 것, 그것이 결국 건강을 되찾는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음식, 양배추, 삶은 고구마, 시금치, 이 음식들은 특별한 보약이 아닙니다. 누구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위장을 살리고 삶의 질을 바꾸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의 재료들이 알고 보면 가장 강력한 자연의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 식단을 꾸준히 이어가게 도와주는 또 하나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위장을 살리는 식단을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또 하나의 힘, 그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혼자 실천하려고 하면 금세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함께 식탁을 바꾸고 응원해주고 함께 실천해준다면 놀라운 변화가 더 빠르고 오래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사례들은 모두 가족의 도움이 있었던 분들이에요. 남편이 매일 아침 직접 고구마를 삶아주는 분, 아들이 직접 시장에서 유기농 양배추를 사다 주는 분, 손주들과 함께 시금치를 무쳐 먹으며 웃음을 나누는 할머니까지. 그렇게 함께하는 식탁은 단순한 건강 회복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사랑이자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특히 손주들과의 식사 시간은 어르신들께 더 특별한 의미가 있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연식으로 건강하게 식사하시는 모습을 본 아이들은 자라면서도 자연스럽게 건강한 식습관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한 가정의 작은 변화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큰 영향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때로 피곤해서 하루 건너뛰기도 하고 외식 자리에서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죠. 그럴 땐 자책하지 마시고 다시 천천히 돌아오면 됩니다. 건강은 경쟁이 아니라 평생 이어가는 동반자 같은 것이니까요. 위장이 편안해지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소화가 잘 되고 기운이 돌아오고 잠도 편하게 잘 수 있고 표정도 밝아지고 가족과의 식사 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오늘부터라도 식탁 위의 작은 변화로 평생을 바꾸는 큰 건강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위장은 분명히 고마워할 것입니다.